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R 고급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R을 사용해서 이제 연관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대량의 데이터에 숨겨진 항목 간의 연관 규칙을 찾아내는 기법이고요. 마치 여러 사람이 구매한 장바구니에서 특정한 연관 규칙을 찾아낸다고 해서 장바구니,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콩을 샀을 때 맥주를 같이 살 확률, 또는 기저귀를 샀을 때 맥주와 함께 살 확률. 그런 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연관성 관련 지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연관성 규칙은 조건과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조건을 이 중괄호 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결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한번 아래 예제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인과 소금을 사면 치즈를 산다. 이 연관성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와인, 소금이 왼쪽에 오게 되겠죠. 그 다음 화살표, 치즈를 오른쪽에 결과로 표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치즈를 사면 와인과 소금을 산다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조건인 치즈가 화살표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결과인 와인과 소금이 이 화살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위에 명시되어 있는 첫 번째 연관성 규칙과 두 번째 연관성 규칙은 서로 다른 의미겠죠. 와인과 소금을 샀을 때 치즈를 같이 살 조건, 치즈를 샀을 때 와인과 소금을 함께 살 연관성 규칙은 서로 다른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연관성 규칙들은 세 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얼마나 의미 있는 규칙인지 점수를 매겨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지도, 서포트, 신뢰도, 컨피던스, 향상도, 리프트라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 해당 연관성 규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관성 규칙이 자주 사용되는 분야로는요, 이제 상품 진열,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와 맥주 옆에 어떤 물품을 배치할 건지, 그 다음에 보험 부정행위 적발. 보험 부정행위 적발 같은 경우에는 보험 건수를 실제로 경찰청에서 몇 년간의 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연관성 분석을 해봤더니 각 보험 건수별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연관성이 있었다는 걸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비를 타기 위해서 서로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디자인, 신제품의 카테고리 구성 등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서포트, 컨피던스, 향상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먼저 거래 아이디 5건의 거래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수증이 쉽게 생각하셔서 5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거래 건수는 5건이고요. 여러분들 손에 영수증이 5건이 있어요. 첫 번째 영수증을 살펴보면 삼겹살, 생수, 소주, 과자를 구매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삼겹살, 생수, 소주, 사과를 구매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거래 건을 가지고 어떤 물건들끼리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 규칙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5개의 거래 아이디를 가지고 도출될 수 있는 연관성 규칙의 개수는 굉장히 많겠죠. 조건이 하나가 되는 경우, 2개가 되는 경우, 조건이 최대 4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관성 규칙을 도출해 낼 수 있겠죠.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5개만 추려서 와봤는데 이 5개의 연관성 규칙을 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규칙이 뭔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서포트 지지도였습니다. 지지도란 전체 거래 중에 연관성 규칙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포함된 거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결국에 수식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전체 거래 중에서 조건과 결과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의 수를 지지도라는 지표로 표기하게 됩니다. 결국에 전체 영수증 중에서 해당하는 연관성 규칙에 있는 항목들이 몇 건이나 발생을 했는지 그 비율을 계산한 지표가 지지도입니다. 빈도가 낮은 항목으로부터 도출된 연관성 규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주 구매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연관성 규칙은 의미가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지도, 그러니까 빈도수를 유지하는 항목 중에서 연관성 규칙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게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총 거래가 5건이 있었죠. 5건 중에서 삼겹살, 생수, 사과가 모두 포함된 거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보시면 전체 거래 5건의 거래 중에서 삼겹살, 생수, 사과가 모두 포함된 거래는 총 1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관성 규칙, 삼겹살과 생수를 구매했을 때 사과를 함께 살 규칙은 지지도가 5분의 1,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겹살을 샀을 때 사과를 같이 산 연관성 규칙. 이 규칙도 마찬가지로 전체 거래 5건 중에 한 건이 존재했었으니까 5분의 1 하면 0.2가 되겠죠.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세 번째 연관성 규칙은 0.4, 네 번째 0.4, 다섯 번째 0.4 지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도라고 하는 건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 거래 중에서 이 연관성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발생한 빈도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지표였고요. 어느 정도의 지지도가 발생을 했을 때 두 번째 컨피던스 신뢰도라는 두 번째 지표를 계산하게 됩니다. 신뢰도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 결과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지지도를 계산을 할 때는 전체 거래분의 조건과 결과 항목을 포함하는 거래의 수였다면 신뢰도는 조건 항목을 포함하는 거래의 수, 그러니까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의 수 중에서 결과가 함께 일어난 거래의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도가 전체 거래 중에서 연관성 규칙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지표였다면 신뢰도는 조건을 포함하는 거래 중에서 연관성 규칙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래 항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컨피던스는 삼겹살 생수가 포함된 거래 중에서 사과를 포함하고 있는 거래의 수가 되겠죠. 전체에서 삼겹살 생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래의 수는 2건이죠. 이 중에 사과 결과가 포함된 거래는 1건이니까 2분의 1 해서 신뢰도는 0.5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생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래 중에서 사과가 포함된 거래의 수. 생수는 총 5건이죠. 5건 중에서 사과가 함께 포함된 거래는 1건. 그러면 신뢰도가 0.2가 됩니다. 삼겹살을 구매한 거래 중에서 생수를 함께 구매한 건 한번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삼겹살이 발생한 거래의 수는 2건, 이 중에 생수가 발생한 거래는 2건이니까 신뢰도는 1이 되겠죠. 삼겹살, 소주, 땅콩, 맥주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쯤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결과 항목에 생수가 들어있다면 신뢰도는 무조건 몇일까요? 신뢰도는 무조건 1이 되겠죠. 왜냐면 생수는 현재 모든 거래에서 전부 다 발생하는 건이기 때문에 결과 항목에 생수가 있다면 그때의 신뢰도는 무조건 1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할 확률,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항목을 보고 우연히 발생한 확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생필품이라든지 반드시 사용되는 것들, 텍스트 마이닝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오늘 이런 단어들은 모든 문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연히 발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따져보게 되는데 향상도 리프트라는 걸 따져보게 됩니다. 향상도라고 하는 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연적인 관계, 모든 항목에서 발생되는 건들을 감안해서 산출하는 지표가 됩니다. 계산 공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건의 지지도 곱하기 결과의 지지도 분의 연관성 규칙의 지지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지지도 서포트가 뭐라 그랬죠? 빈도수라 그랬죠. 조건의 빈도수, 빈도율이죠. 조건의 빈도율 곱하기 결과의 빈도율 분의 연관성 규칙의 지지도. 향상도 값이 1인 경우에 조건과 결과는 우연에 의한 관계라고 보게 됩니다. 계산 수식을 잘 보시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연관성 규칙의 지지도는 0.2였습니다. 신뢰도는 0.5였고요. 자, 향상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삼겹살과 생수의 지지도는 1건, 2건이니까 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의 지지도. 전체 거래 중에서 사과를 포함하고 있는 건은 1건이니까 0.2 분의 연관성 규칙의 지지도. 우리 아까 나눴던 0.2를 분모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향상도는 2.5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연관성 규칙을 한번 봐볼게요. 생수의 지지도 곱하기 결과의 지지도 분의 연관성 규칙의 지지도. 생수의 지지도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100% 1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지지도
지지도는 0.2, 사과가 발생한 건은 한 건이었으니까요. 이거 분해 연관성 규칙의 지지도를 분모로 하는 계산을 해보면 0.2가 사라지고 결과는 1이 되겠죠. 향상도가 1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 거래는 우연히 발생한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삼겹살 생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1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삼겹살과 소주는 1.67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땅콩과 맥주는 2.5라는 향상도를 가지고 있네요. 향상도 리프트는 1에 수렴할수록 우연히 발생한 거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R 언어를 사용해서 직접 연관성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